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수학강사 곽기호 선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능 총평과 공통과목, 선택과목의 문항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학년도 수학 영역 난이도는 22년도 수능과 22년도 9월 모의평가와 거의 흡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항 배치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이렇게 당황할 만한 문제 배치라든지 또는 신유형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 역시 항상 어려운 13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8, 29, 30번 이 9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수능 수학의 특징은 이번이 졸업생의 응시자 비율이 가장 최대였고요.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체감 난이도에서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졌다고 생각되고요.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역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문제가 매우 쉽거나 매우 어려운 또는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비중은 항상 중요했듯이 이번 정시에서도 수학 성적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또 쉽게 느꼈을 수도 있는 수학 출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문항 분석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수학 1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학 1, 항상 그렇듯이 단원별로 각각 균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치수함수,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 이렇게 해서 총 11문항, 수학 1 11문항, 수학 2 11문항, 공통문항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이번에는 그 홀수 번호에서 수원, 수투 이렇게 교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 주관식 부분에서는 이제 짝수 번호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굳이 고난도 문항을 뽑는다 한다면 13번하고 15번 정도인데요. 13번도 이렇게 좀 쉽게 느꼈을 수 있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이해와 치수의 확장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노출이 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나마 이제 고난도 문장이라고 뽑은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역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일명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고도 하죠. 3의 배수에 관련된 것을 엮어서 이제 역추적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마 15번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 2로 가면은요, 수학 2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항상 그랬듯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서도 역시 한 2문항씩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역시 미분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적분 이렇게 4문항씩 해서 총 1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투에서는요,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12번. 우리가 보통 그 시험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9번, 10번, 11번, 12번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전체의 시험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9번, 10번, 11번은 이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12번도 이제 많은 연습을 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12번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절대값 또는 주기성 또는 그냥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과 정적분에 정의된 함수의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12번에서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특이한 사항은 14번이 추론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추론 문제인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기억하는 거로도 지금 기억만이 정답이 된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시 되풀어서 이게 다시 한번 여러 번 풀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허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4번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오답률이 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2번은 항상 그랬듯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닥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역시 22번의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 과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먼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이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30번은
번호 특성상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그 경우의 수 문제고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체계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 쌓아 내려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30번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역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출제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뭐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은요. 작년에는 이제 28, 29, 30번 세 문제가 다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9번하고 30번 정도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28번하고 29번이 이제 좀 자리가 배치가 물론 이제 이렇게 변화가 준 적도 있지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29번에서 도형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8번에서 출제가 되고요. 29번에는 이제 적분법 문제인데 역시 그 적분법도 이제 그 보통 그 역함수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가 이제 다시 출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 미적분 30번은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였고요. 지금까지도 합성함수 또는 절대값 여러 가지 주기함수의 정적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합성함수가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0번 부분은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시간이 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통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택 과목 앞부분이 이제 좀 쉬워서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한 학생들은 30번을 도전해서 정답률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기하 선택 과목인데요. 기하 선택 과목도 역시 2차 곡선과 벡터, 그다음에 공간 도형이 세문항, 두문항, 삼문항씩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2차 곡선은 이제 30번으로 출제가 되진 않죠. 보통 30번이면은 벡터랑 공간 도형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30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간 도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도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삼선 정리라든지 두 평면이 이루는가, 정사형, 이 이제 3대 중요 파트가 되겠죠. 이게 항상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정사형 부분이 30번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그 삼선 정리와 두 평면 이루는 각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27번 3점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고 벡터 두 문항도 29번을 제외하고 26번도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그 문항 분석도 마쳤고요. 이제 전체적인 총평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느라고 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이천 청소 기숙학원 곽비호 선생이었습니다.